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 정권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던 이 탈원전에 쐐기를 받고 떠나려고 하는 짓을 해가지고 학계하고 산업계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난 30일에 결국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 발표를 강행을 했고, 이 때문에 원전업계를 포함해가지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고 친환경을 위장하는 그린 워싱을 막기 위해서 정립한 녹색 경제 활동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존 등 6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소 발생이 적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인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고, 이러한 행보는 현 정권에서 원하고 있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녹색 분류 체계는 재계하고 금융 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ESG 경영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하고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EU의 주요국들이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기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들이 늘 것이 뻔한데 탄소 배출이 가장 적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원전을 배제하고 어떻게 탄소 발생을 줄이면서 전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결정으로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수주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원전 수출 시에 원전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저금리 차감 확보에 성공했다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 정부 측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혜택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원전 수출을 진행을 할 때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자본을 유치해야 하며, 한국 수력 원자력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UAE에서 70%, 국내에서 30%의 자금을 각각 조달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침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원전을 해외 수출을 추진하면서 각종 혜택이 많은 텍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빼버린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현재 정부의 관계자들 측에서도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임기 말에 고집을 부리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듯 싶지만은,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5월 달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K-텍소노미가 재개정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환경부 관계자도 텍소노미는 고정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운을 띄우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은 우리 정부 측에서도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부 측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K-텍소노미를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후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은,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개정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거는 보나마나 정권이 바뀌면은 바로 재개정이 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번 정권의 고집 때문에 여기에서 원전이 빠진 것은 그냥 본인들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요식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K-텍소노미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면서, 텍소노미의 원조격인 유럽에서도 원전을 포함을 시킨다면은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K-텍소노미는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 1월 중순에 발표할 EU의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포함이 된다면 우리 역시 고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 원전을 배제한 텍소노미를 발표하는 것은 정권 말의 대목받기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환경단체들 역시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어이가 없다면서 K-텍소노미에다가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LNG 발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게 더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LNG 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70%에 달하는데 이거를 포함을 시키면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LNG 발전을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린 워싱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 워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은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위장 환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현 정부에서
K 텍소미아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탈원전의 폐해하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과거에 연간 5조에서 12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올해 무려 4조 원의 적자를 내었고, 이어서 내년에도 그 규모가 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하고 한전 측에서는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4월 이후에 전기료를 10% 이상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추산에 따르면 탈원전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앞으로 30년 동안 무려 1067조 4천억 원의 전력 생산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임기가 4개월가량 남은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부담을 차기 정부하고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에너지의 실상을 좀 바라보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정권이 바뀌면은 이번 정권에서 추진했었던 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